모든 이물질이 사실 제거하기 좀 어렵죠.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라는 성분이 들어간 필러라든지 필러를 쓰는데 굳이 그런 필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름이고 한데 들어오는 상담이나 수술 같은 거 보면 좀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수술이라던가 좀 있으세요?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얼굴이 작아지고 싶으시잖아요. 우리 병원에서 하는 퀴팅, 미니 거상처럼 이런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수술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물질 제거 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신 편이라서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다가 최근에 좀 벗으셔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최근에는 이제 좀 특이한,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시도했다가 좀 잘 안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하드한 케이스가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. 한참 새로운 필러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형물들도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한참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셨던 그런 때가 또 항상 있죠. 그리고 그런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면 3년,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걸 또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물질 제거하실 때 그러면 좀 가장 어려운 이물질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도 또 따로 존재하나요? 대부분 모든 이물질이 사실 제거하기 좀 어렵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착도 좀 심해지고,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제 방법이 아닌 좀 비정상적인 방법, 혹은 이제 좀 지나친 양을 넣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힘들지 않나 싶은데,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에퍼타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간 필러라든지 보형물 혹은 다른 충전재들을 사용한 경우가 좀 더 해결하기가 좀 많이 힘든 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퍼타이트라고 말씀하신 게 네. 뭐예요? 말 그대로 이제 오래가는 필러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그런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. 왜냐하면 좀 단단하고 볼륨을 유지하기 편하니까 볼이라든지 혹은 이마 쪽에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, 제가 예전에 봤었던 환자분 중에 제일 좀 하드한 케이스는 입술에 그 에퍼타이트 성분이 들어간 필러를 잔뜩 넣으셔가지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환자분도 기억이 좀 납니다. 그게 흔히 말하는 녹지 않는 필러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일반적으로 녹지 않는 필러, 오래가는 필러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에퍼타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. 혹시 필러 시술 받을 때 에퍼타이트 성분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나요? 시술할 때 그냥 그 원장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에퍼타이트 성분이 들어간지 에퍼타이트보다는 우선은 오래가는 필러나 아니면 좀 영구적인 필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필러를 우선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. 필러의 사용 목적은 주로 그거죠. 내가 어느 정도의 볼륨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, 제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거든요. 저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, 필러를 쓰는데 굳이 그런 필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니까. 근데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제거하기 어려운 부위 같은 것도 좀 따로 있나요? 조직의 두께가 좀 얇은 곳, 제일 이제 좀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눈 아래쪽, 그러니까 눈 밑이죠. 애교 필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거를 했었을 때 울퉁불퉁해 보인다든지, 특히 또 입술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얇은 곳은 항상 좀 해결하기 어렵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마라든지 볼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물질 제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울퉁불퉁함 혹은 볼륨이 있었던 곳이 없어지게 되면 지나치게 평평해 보이는, 오히려 쑥 들어가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때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그러면은 거의 다인데요. 얼굴 이마하고 볼하고 그렇죠. 비슷하면 그래서 얼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물질 제거를 누가 잘하느냐,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뭔가 넣지 않는 것. 만약에 뭔가 넣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본인 몸에서 나온 자가 조직이죠. 지방 이식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되면은 이물질처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,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착률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 몸에서 나왔던 물질이 그나마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때까지 케이스에서도 그랬고,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녹는 필러를 사용하는 게 좋지,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선택하시는 게 썩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상담받아야 하는지 막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
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이 얼굴에 뭐가 들어간지 다 모르시죠.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10분의 환자를 본다라고 하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거의. 그때 그냥 이게 좋다고 해서 맞았어요가 거의 대부분이고,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다 보면 특징적인 경우는 이제 알 수 있죠. 에파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 이식도 보면 뭐 필러라든지 PRP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과 함께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대부분의 흉조직 들어간 위치, 그다음에 양 이런 걸로 이제 추측해서 우선은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, 제거하다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와 예상했던 거 좀 다르다라고 하면 다시 확인해서 뭐 2차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중간에 플랜을 바꾸기도 하죠. 그럼 자기가 어떤 시술 받았는지 몰라도 상담할 때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네요. 그냥 그럼요. 이렇게. 내가 어떻게 됐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어떻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다라든지 그런 걸 들으면 쉽게 말하면 녹지 않는 필러를 사용했구나, 아니면은 어느 정도 녹는 필러를 사용했지만 양이 너무 과도했구나, 이제 추측할 수 있죠.